옛날 충청도의 어느 고즈넉한 솔바람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끼니를 거를 때도 잦았고 사는 곳이라곤 마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그 용모가 마치 귀공자처럼 빼어났습니다. 옥같이 흰 피부에 맑은 가을 호수 같은 눈동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칼은 웬만한 교수보다도 고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럽게 뜯는 검은고 줄처럼 감미로워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마을의 어지간한 여인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양반댁 아씨들까지도 민준의 아름다움에 남몰래 연정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여 그저 평범한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마을 안쪽에 단정하게 자리한 기와집에 사는 은영이라는 과부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비록 청산과부가 되었지만 그 자태가 달맞이꽃처럼 조용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눈빛에는 진한 슬픔의 그늘과 함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다정함과 성숙한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홀로 된 과부를 마음에 두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과부로 보였을지 몰라도 민준에게 은영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급하게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최 영감이 은영에게 청혼을 넣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7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장성한 자식들은 물론 손주까지 여럿 둔 노인이었습니다. 땅과 재물이 어마어마하고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린 지역의 유지였으나 그 성품은 탐욕스럽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어찌 젊고 아리따운 은영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최 영감이 늙었어도 재산이 산더미 같지 않으냐. 은영 마님도 고된 과부 살림에 지쳤을지 모르지. 그 청혼을 어찌 거절하시겠느냐.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희미한 시간에 민준은 몰래 은영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등불 아래 술을 놓고 있는 은영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은영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곱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이 깊은 밤에 어쩐 일이냐? 마님, 혹시 최 영감이라는 노인네가 찾아와 혼인을 청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어찌 물어보는 것이냐? 그저 궁금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이 생기는 일인데 나쁠 것이 무엇이겠느냐? 최 영감께서 이 미천한 과부를 거두어 주신다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지. 은영의 담담한 대답에 민준은 갑자기 울컥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마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민준의 애절한 목소리와 눈물 어린 눈망울의 은영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허, 누가 보면 내가 나를 연모라도 하는 줄 알겠구나. 헌데 너는 얼굴이며 목소리가 너무 여려서 어찌 사내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은영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님께서 제 사내 구실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돌한 말에 은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타일렀습니다. 이 녀석,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민준은 풀이 죽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이 또다시 민준의 초가집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최 영감이 오늘 밤에 하인들을 이끌고 은영 마님 댁으로 쳐들어가 강제로 혼인을 청할 거란다. 그 말에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감히. 민주는 당장 최 영감의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이놈아, 제정신이냐. 그러다 관아에 끌려가 옥살이라도 하려느냐. 친구들의 만류에 겨우 진정한 민주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냐? 오늘은 또 무슨 일이기에 이 밤중에 오는 길이 어둡고 험했을 텐데 힘들지도 않느냐? 은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주는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영감이 오늘 밤 무작정 마님을 데려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가려서 하려무나. 그래도 최 영감께서는 지체 높으신 양반 어르신이시다. 그래봐야 탐욕스러운 늙은 호라비가 아닙니까? 이놈.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민주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의 은영은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마님 걱정에 잠도 못 이루는데. 이를 어쩐다. 과부를 마음에 품어 잠 못 이루는 가여운 총각이라니.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구나. 민주는 결심한 듯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피하시지요. 이 야밤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민주는 막무가내로 은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침 민준의 부모님은 먼 친척 집에 다니러 가셔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성화에 못 이겨 따라왔다만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마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편히 계십시오. 제가 시장에 가서 마님께서 좋아하시는 생선이라도 좀 사오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 간단 말이냐? 위험하니 그냥 있거라.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아는 상인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민주는 쏜살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다시 은영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은영의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은영의 옷장에서 고운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에 분칠까지 하니 거울 속에는 영락없는 어여쁜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영감이 몸종 몇몇을 데리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몸종들이 대문을 열자 최 영감이 방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돌아누운 민준, 근형으로 변장한 을 보더니 다짜고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여기 최서방이 왔소이다. 밤낮으로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구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서방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는 어찌 나리의 여인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부인을 잊을 수가 없어 이 늙은이가 잠도 못 이루고 왔는데 부디 이 가련한 늙은이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아니 되겠소. 민주는 이 탐욕스러운 노인을 골려줄 생각에 잠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있사옵니다. 금두꺼비 한 마리를 구해다 주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 말입니다. 금두껍이라. 허, 듣던 것과 달리 재물에 욕심이 있으셨구려. 좋소이다. 당장 가져다 드리리다. 최 영감은 즉시 몸종을 시켜 번쩍이는 금두꺼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부인. 원하시는 금두꺼비가 왔소이다. 이제 그만 얼굴을 보여주시구려.
민주는 금두꺼비를 받아들고 잠시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이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은영을 지키려 시작한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대의 고운 목소리만 듣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소이다. 그때 최 영감의 몸종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구하오나 부인을 이대로 둘 수 없어 모셔가야겠소이다. 몸종들은 버선으로 민준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몸을 둘둘 말아 짊어지고는 쏜살같이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영감은 근영을 데려간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몸종들은 이불 밖으로 살짝 드러난 민준의 흰 목덜미와 고운 피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과연 대감마님께서 사모하실 만하다. 그렇게 민준은 최 영감의 호화로운 저택 한 채 방에 던져지듯 놓였습니다. 밖에서는 몸종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불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갈 생각도 했지만 삼엄한 감시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민준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잠시 들렀지만 화가 났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최 영감이 다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인, 아직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소. 우리 집은 재산이 넉넉하고 이미 장가간 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부인을 새어머니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소. 그리고 내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 아이, 아름이가 있소이다. 모두 부인을 기다리고 있소. 며칠 전 부인을 우연히 보았는데 여전히 꽃처럼 고운 모습에 이 늙은이의 마음이 설렜소. 부디 마음을 돌려나와 혼례를 올려주시오. 하지만 민준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거부의 뜻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최 영감은 결국 자신의 딸 아름이를 불렀습니다. 아름아,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곧 너의 새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정중히 모시고 마음을 풀어드리거라.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라 꽃처럼 아름답게 성장한 아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름이는 눈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사슴처럼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그야말로 경국지색이라 할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있는 이가 새어머니가 될 은영인 줄로만 알고 살며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름이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라고 하셨어요. 난데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목소리와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간지리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이불 틈으로 살짝 얼굴을 내밀어 아름이를 훔쳐보았습니다. 순간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노인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새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린다며 얇은 소복 차림으로 들어온 터라 그 자태는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은영에 대한 마음과는 다른 강렬한 끌림과 욕정이 민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가 내 딸이 된다니. 푸른 물속의 논이는 봉황을 본 듯 내 시름이 잠시 잊히는구나. 어머니, 그런 칭찬은 처음 들어봐요. 역시 듣던 대로 목소리도 참 고우셔요.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렴. 모녀의 정을 나누며 이 서글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구나. 아름이는 아무 의심 없이 민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라 생각하며 한껏 부풀어 오른 욕정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이의 앵두 같은 입술을 탐하고 꽃가지처럼 향기로운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름이 역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과 쾌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의 몸짓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란 일을 보고 돌아온 최 영감은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불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모녀가 저리 사이좋게 잠든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구려. 최 영감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살짝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불 속에는 딸 아름이 혼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느냐? 내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최 영감의 고함 소리에 아름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밤새 서로의 몸을 탐닉하던 민준과 아름이는 새벽녘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름이는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불 속의 사내가 그토록 양반대 교수들까지 흠모한다는 미남자 강민준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도련님이 바로 그 유명하신 강민준 도련님이셨군요. 제가 도련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름이는 어젯밤에 황홀했던 기억과 함께 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민준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몰래 도망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아름이는 주저없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새어머니가 도저히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새벽에 떠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허둥지둥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밥을 짓고 있는 은영과 마주쳤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제 오는 것이냐? 내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은영의 걱정 어린 질책에 민준은 송구스러워하며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은영으로 변장했던 일, 최 영감에게 붙잡혀갔던 일, 그리고 아름이와 밤을 보낸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은영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이내 민준의 엉뚱함과 순수함, 그리고 아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참 별나구나. 내가 나를 그토록 좋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마님. 그런데 이를 어찌할꼬? 듣고 보니 그 아름이라는 아가씨가 너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구나. 이불 속에서 밤새 그리 정을 나누고 와서도 내게 내 여인이 되라는 것이냐? 그건 잠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최 영감과 딸 아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름이도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최 영감은 자신이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했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민준의 수려한 외모와 대담함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딸 아름이가 민준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은 민준과 은영 앞에 서서 제안했습니다. 내가 감쪽같이 속았구나. 허. 듣자 하니 이 모든 소동이 부인을 향한 젊은이의 연모 때문이었다지. 이리 직접 보니 과연 소문대로 훤칠한 미남이로구나. 내 딸이 이 젊은이를 마음에 두었다 하니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원래대로 은영 부인께 청혼하여 부부의 연을 맺고 이 젊은이는 내 딸 아름이와 혼인시키는 것이오. 그제야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영에게 느꼈던 감정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하고 싶은 어머니 같은 존재에 대한 동경과 애틋함이었다는 것을. 은영 역시 민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나이에 맞는 좋은 짝을 찾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이처럼 투정을 부려도 너그럽게 받아주었던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이 역시 수줍은 미소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 영감은 은영과 혼인하여 늦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민준은 아름이와 혼인하여 모두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고 천생연분은 따로 있다는 옛말처럼 잠시 엇갈렸던 인연들은 마침내 각자의 자리를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충청도의 어느 고즈넉한 솔바람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끼니를 거를 때도 잦았고 사는 고디라곤 마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그 용모가 마치 귀공자처럼 떼어났습니다. 옥같이 흰 피부에 맑은 가을 호수 같은 눈동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칼은 웬만한 교수보다도 고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럽게 뜯는 거문고 줄처럼 감미로워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마을의 어지간한 여인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양반댁 아씨들까지도 민준의 아름다움에 남몰래 연정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여 그저 평범한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마을 안쪽에 단정하게 자리한 기와집에 사는 은영이라는 과부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비록 청산과부가 되었지만 그 자태가 달맞이꽃처럼 조용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눈빛에는 진한 슬픔의 그늘과 함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다정함과 성숙한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홀로 된 과부를 마음에 두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과부로 보였을지 몰라도 민준에게 은영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급하게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최 영감이 은영에게 청혼을 넣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7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장성한 자식들은 물론 손주까지 여럿 둔 노인이었습니다. 땅과 재물이 어마어마하고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린 지역의 유지였으나 그 성품은 탐욕스럽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어찌 젊고 아리따운 은영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최 영감이 늙었어도 재산이 산더미 같지 않으냐. 은영 마님도 고된 과부 살림에 지쳤을지 모르지. 그 청혼을 어찌 거절하시겠느냐.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희미한 시간에 민준은 몰래 은영의 집담장을 넘었습니다. 등불 아래 술을 놓고 있는 은영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은영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곱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이 깊은 밤에 어쩐 일이냐? 마님, 혹시 최 영감이라는 노인네가 찾아와 혼인을 청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어찌 물어보는 것이냐? 그저 궁금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이 생기는 일인데 나쁠 것이 무엇이겠느냐? 최 영감께서 이 미천한 과부를 거두어 주신다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지. 은영의 담담한 대답에 민준은 갑자기 울컥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마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민준의 애절한 목소리와 눈물 어린 눈망울의 은영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허, 누가 보면 내가 나를 연모라도 하는 줄 알겠구나. 헌데 너는 얼굴이며 목소리가 너무 여려서 어찌 사내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은영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님께서 제 산의 구실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돌한 말에 은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타일렀습니다. 이 녀석,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민준은 풀이 죽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이 또다시 민준의 초가집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최 영감이 오늘 밤에 하인들을 이끌고 은영 마님 댁으로 쳐들어가 강제로 혼인을 청할 거란다. 그 말에 민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감히
민주는 당장 최 영감의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이놈아, 제정신이냐? 그러다 관아에 끌려가 옥살이라도 하려느냐? 친구들의 만류에 겨우 진정한 민주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냐? 오늘은 또 무슨 일이기에 이 밤중에. 오는 길이 어둡고 험했을 텐데 힘들지도 않느냐? 은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주는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영감이 오늘 밤 무작정 마님을 데려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가려서 하려무나. 그래도 최 영감께서는 지체 높으신 양반 어르신이시다. 그래봐야 탐욕스러운 늙은 호라비가 아닙니까? 이놈.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민주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의 은영은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마님 걱정에 잠도 못 이루는데 이를 어쩐다. 과부를 마음에 품어 잠 못 이루는 가여운 총각이라니.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구나. 민주는 결심한 듯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피하시지요. 이 야밤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민주는 막무가내로 은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침 민준의 부모님은 먼 친척 집에 다니러 가셔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성화에 못 이겨 따라왔다만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마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편히 계십시오. 제가 시장에 가서 마님께서 좋아하시는 생선이라도 좀 사오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 간단 말이냐? 위험하니 그냥 있거라.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아는 상인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민주는 쏜살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다시 은영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은영의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은영의 옷장에서 고운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에 분칠까지 하니 거울 속에는 영락없는 어여쁜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영감이 몸종 몇몇을 데리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몸종들이 대문을 열자 최 영감이 방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돌아 누운 민준, 근형으로 변장한 을 보더니 다짜고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여기 최서방이 왔소이다. 밤낮으로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구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서방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는 목. 어찌 나리의 여인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부인을 잊을 수가 없어 이 늙은이가 잠도 못 이루고 왔는데 부디 이 가련한 늙은이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아니 되겠소. 민주는 이 탐욕스러운 노인을 골려줄 생각에 잠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있사옵니다. 금두꺼비 한 마리를 구해다 주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 말입니다. 금두껍이라. 허, 듣던 것과 달리 재물에 욕심이 있으셨구려. 좋소이다. 당장 가져다 드리리다. 최 영감은 즉시 몸종을 시켜 번쩍이는 금두꺼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부인. 원하시는 금두꺼비가 왔소이다. 이제 그만 얼굴을 보여주시구려. 민주는 금두꺼비를 받아들고 잠시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이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은영을 지키려 시작한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대의 고운 목소리만 듣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소이다.
그때 최 영감의 몸종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구하오나 부인을 이대로 둘 수 없어 모셔가야겠소이다. 몸종들은 버선으로 민준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몸을 둘둘 말아 짊어지고는 쏜살같이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영감은 근영을 데려간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몸종들은 이불 밖으로 살짝 드러난 민준의 흰 목덜미와 고운 피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과연 대감마님께서 사모하실 만하다. 그렇게 민준은 최 영감의 호화로운 저택 안채 방에 던져지듯 놓였습니다. 밖에서는 몸종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불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갈 생각도 했지만 삼엄한 감시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민준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잠시 들렀지만 화가 났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최 영감이 다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인, 아직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소. 우리 집은 재산이 넉넉하고 이미 장가간 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부인을 새어머니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소. 그리고 내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 아이, 아름이가 있소이다. 모두 부인을 기다리고 있소. 며칠 전 부인을 우연히 보았는데 여전히 꽃처럼 고운 모습에 이 늙은이의 마음이 설렜소. 부디 마음을 돌려나와 혼례를 올려주시오. 하지만 민준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거부의 뜻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최 영감은 결국 자신의 딸